자, 돌고 도는 60갑자 드디어 12개 넘어서 이게 이제 12지지로 돌고 위에가 10개가 돌아서 지난번에 이제 10개 끝나가지고 뭐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12개 끝나는 단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갑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갑자, 을축, 병인, 정묘 이렇게 넘어가듯이 또 이제 갑술일주, 뭐 갑오일주 이렇게 해서 참 웃긴 게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1, 2, 3, 4 숫자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시작하듯이 명리학도 똑같이 갑부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갑목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목의 기운으로 보고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갑목이다 보니까 뭐 다른 옛날 고전들을 놓고 보더라도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다 갑목이 제일 먼저 나와요. 뭐 갑질에서 갑목이 먼저 나온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두 번째 순의 시작인 갑술일주인데 갑술일주는 그냥 보기에는 이게 뭔가 잘 드러나지 않는 명확한 특성이 보이지 않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시겠지만 넓은 땅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. 그럼 그냥 산책하든지 뭐 하든지 걸어가면서 그냥 지나가지. 얘가 뭔가 어떤 나무인가 이런 거 별 잘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뭔가 특성이나 이런 게 막 되게 드러나거나 뭔가 이렇게 특이한 그런 건 없어요. 없는데 이게 이제 명확한 물상적인 표현으로 네 글자로 딱 표현이 되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독산고목. 독산이라는 게 뭐냐면 민둥산이에요. 민둥산. 민둥산에 큰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. 뭔가 딱 봐도 고독하죠.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갑신일주도 할 건데 갑신일주는 밑에 신금이라고 하는 원래도 이제 그 고독한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막상 갑신일주는 오히려 그 신금이라고 하는 도끼의 기운, 금의 기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뗄감, 뭔가의 희생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갑술일주는 이 독상고목의 정말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만약에 또 다른 갑목이나 을목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뭐 사주적인 서포터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외로운 사주입니다.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목은 목극토하기 때문에 밑이 재성이에요. 그러니까 남자는 그래도 그나마 밑에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이제 재성이 여자니까 갑술일주 남자들은 그나마 이제 뭐 연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성인 갑술일주는 이게 관도 없어요. 이게 왜냐하면 술토 안에는 신정무라고 해서 암장에 이렇게 신금, 정화, 무토가 있는데 신금이 이제 금이니까 금극목해서 어떻게든 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신금은 이 갑술일주라는 큰 기운보다 너무 약해서 쉽지 않다. 그래서 예전 고전에 많이 보면 갑술일주가 하면 좋은 직업 첫 번째 뭐일 것 같습니까? 종교인. 도 닦으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원래는 이제 토기운들이 화개살을 가지고 있어서 큰 종교인 또는 뭐 큰 스님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정말 진짜 대종사 아니면 뭐 종교를 창시했다 이런 사람들은 갑술일주가 좀 있어요. 왜냐면 갑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할인업 저처럼 이렇게 상담업이라든가 아니면 의사 갑신일주도 의사를 하면 괜찮아요.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은 좀 뭐랄까 수술 전문 뭐 이런 거라면 갑술일주는 오히려 탕약 전문 약을 잘 짓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진찰하고 진맥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안에 있는 그 신금을 써서 뭐 현침살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현침살 찍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약간의 금기운 또는 칼을 다루거나 뭐 이런 거를 할인업하고 연관해서 명리학은 많이 봅니다. 근데 이제 갑술일주는 그래서 좀 힘들어요. 저 주변에 이제 만나는 갑술일주 상담을 해보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가 거의 가장처럼 이렇게 돈 벌어서 부양하거나 밑에 얘가 이제
관식 독립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식상이 있는데 재성 안에 이제 식상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자식을 내가 거의 다 먹여 살려야 되는.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항상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일주라 고난은 따릅니다. 힘들기는 해요.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목은 큰 나무고 그런 독산고목이라고 하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이나 역량을 두드러지더라도 내가 이걸 돌파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더 크게 성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주라 좀 더 큰 스케일로 더 큼직큼직하게 좀 더 넓은 시야로 뭔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. 짜친 거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. 갑술일주는. 그리고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갑술일주한테는 좀 힘든 해입니다. 왜? 진토와 술토는 봄의 흙이고 가을의 흙이라서 진술충, 붕충이라고 해서 충이라고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, 현 상황들, 내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거주지, 뭐 이런 환경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요. 그 변화가 나의 형제자매 또는 나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해라서 올 한 해 좀 힘들 거라 생각하시고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하셔라. 뭔가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듣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해가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내년 을사년, 병오년, 정미년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쓸 기회가 점점 다가옵니다. 화가 들어와서. 그럴 때 본인의 이제 뭐 다른 구성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량을 펼칠 기회가 3년 동안 있기 때문에 올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걸 잘 극복하고 나면 이후 3년간 나에게 바쁘고 힘들고 하더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